안녕하세요. 최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특히 삼성의 역작, 갤럭시 폴드 7처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기를 처음 펼쳤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얇고 가벼운 혁신은 손에 쥘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죠.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이 강력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어딘가 익숙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쓰던 폰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왔기에 사용 경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기에서 무언가 더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놀라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갤럭시 사용자들을 위한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 굿락의 새로운 홈업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현재 폴드 7 사용자들만을 위해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홈업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 7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손에 완벽하게 맞는 기기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폴드 7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홈업 모듈을 찾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홈업을 실행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7가지 메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모든 스위치를 켜서 잠재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첫 번째 여정은 제스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죠. 홈 화면으로 나가거나 앱을 전환하는 이 작은 동작에 감성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과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을 모두 켜주세요. 홈 제스처 메뉴에 들어가면 클래식, 엘리강스, 다이내믹, 스위트 등 여러 선택지가 보입니다. 클래식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엘리강스는 이름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이내믹은 저처럼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스위트는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듯 화면이 작아지는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급 튜닝에 들어가면 마치 개발자의 연구실에 들어온 듯한 세밀한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감세, 스케일, 시간 등을 직접 조절하며 세상에 없는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세값을 조절하고 배경화면 스케일을 키우면 앱은 튕기듯 사라지면서 배경은 천천히 축소되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죠. 홈 화면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앱이 실행되는 속도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보여드리죠. 기존의 속도가 보통이었다면 빠름을 거쳐 매우 빠름, 즉 속도 99에 도달하면 앱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그야말로 팡하고 화면이 터지듯 열립니다. 답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폴드 대화면의 핵심, 태스크바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홈업의 태스크바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플로팅 효과, 편집, 빠른 타입 전환, 이 3가지를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로팅 효과는 태스크바가 나타날 때의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보다 픽셀 효과를 선택하면 마치 레고, 블록이 조립되듯 재미있게 나타나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타 옵션입니다. 폴드를 쓰다 보면 태스크바를 부르고 싶은데 자꾸 홈으로 가거나 원치 않을 때 튀어나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지연 시간은 짧게, 민감도는 태스크바 우선으로, 그리고 유지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해 보세요. 이제 내가 원할 때만 정확하게,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스마트한 태스크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스크바를 불러올 때는 화면 하단을 아주 살짝만 쓸어 올리고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쓸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타입 전환을 켜두면 앱스 버튼을 길게 눌러 태스크바를 화면에 고정시키거나 다시 플로팅 모드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우 유연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두면 이제 폴드의 광활한 대화면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보석, 엣지 패널을 200% 활용해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조금 지치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즐거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엣지 패널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켜면 이제 엣지 패널에 앱을 무한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앱 이름까지 함께 표시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죠. 펜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앱 이름 표시를 꺼주세요.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최근 앱 보기 기능도 활성화하면 엣지 패널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최근 사용한 앱들을 바로 확인하고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패널의 활용법을 정의해 봅시다. 특정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열지, 분할 화면으로 열지, 혹은 팝업 화면으로 열지를 미리 지정해 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나 메시지 앱처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봐야 하는 앱들은 팝업 화면으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엣지 패널에서 해당 앱을 누르면 현재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팝업 창으로 실행되어 완벽한 멀티태스킹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명확한 사용 공식이 생겼습니다. 태스크바는 앱 전환용, 엣지 패널은 추가 작업용 팝업 실행용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폴드7을 훨씬 더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최근 앱 화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봅시다. 기본 설정인 틸트 스택 방식은 화면이 겹쳐 보여서 폴드의 넓은 화면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진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홈 화면 설정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홈 화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먼저 앱 아이콘 세팅을 켜고 아이콘 크기는 90% 정도로 살짝 줄여주세요. 그리고 라벨 표시는 과감히 꺼버리세요.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인지할 수 있고 훨씬 미니멀하고 세련된 홈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반복을 켜두면 홈 화면을 무한 스크롤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홈 화면과 커버 화면의 앱 배열은 기본보다 한 단계씩 늘려 더 많은 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팝업 폴더를 켜고 위치 중앙 고정을 선택하면 이제 폴더를 열 때마다 화면 중앙에 깔끔하게 나타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의 즐겨찾기, 즉 독 영역입니다.
여기에 앱을 5개 이상 두면 커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좌우로 스크롤도 되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버 화면에서는 태스크바도 쓸 수 없으니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먼저 독 영역을 과감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홈업의 홈화면 설정에서 페이지 인디케이터 숨기기와 DIY 홈크린을 켜고 즐겨찾기 표시는 꺼주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독이 사라진 아주 깨끗한 화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공간을 여러분의 캔버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오른쪽 위에 DIY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앱과 위젯들을 원하는 위치에 마음껏 재배치해보세요. 결과물을 볼까요? 메인 화면은 하단에 빈 공간 없이 꽉 찬 쾌적한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할 땐 태스크바로 앱을 전환하거나 엣지 판넬로 팝업을 띄울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모든 앱들을 슬라이드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고 폴더를 통해 태스크바에 등록된 앱들을 실행하는 등 모든 기능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홈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갤럭시 폴드 7의 사용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을 직접 만져보고 실험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용 습관과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폴드 7이 공장에서 막 나온 똑같은 제품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비서이자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IT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특히 삼성의 역작, 갤럭시 폴드 7처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기를 처음 펼쳤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얇고 가벼운 혁신은 손에 쥘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죠.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이 강력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어딘가 익숙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쓰던 폰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왔기에 사용 경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기에서 무언가 더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놀라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갤럭시 사용자들을 위한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 굿락의 새로운 홈업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현재 폴드 7 사용자들만을 위해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홈업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 7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손에 완벽하게 맞는 기기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폴드 7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홈업 모듈을 찾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홈업을 실행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7가지 메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모든 스위치를 켜서 잠재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첫 번째 여정은 제스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죠. 홈 화면으로 나가거나 앱을 전환하는 이 작은 동작에 감성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과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을 모두 켜주세요.
홈 제스처 메뉴에 들어가면 클래식, 엘리강스, 다이내믹, 스위트 등 여러 선택지가 보입니다. 클래식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엘리강스는 이름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이내믹은 저처럼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스위트는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듯 화면이 작아지는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급 튜닝에 들어가면 마치 개발자의 연구실에 들어온 듯한 세밀한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감세, 스케일, 시간 등을 직접 조절하며 세상에 없는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세값을 조절하고 배경화면 스케일을 키우면 앱은 튕기듯 사라지면서 배경은 천천히 축소되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죠. 홈 화면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앱이 실행되는 속도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보여드리죠. 기존의 속도가 보통이었다면 빠름을 거쳐 매우 빠름, 즉 속도 99에 도달하면 앱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그야말로 팡하고 화면이 터지듯 열립니다. 답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폴드 대화면의 핵심, 태스크바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홈업의 태스크바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플로팅 효과, 편집, 빠른 타입 전환, 이 세 가지를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로팅 효과는 태스크바가 나타날 때의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보다 픽셀 효과를 선택하면 마치 레고, 블록이 조립되듯 재미있게 나타나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타 옵션입니다. 폴드를 쓰다 보면 태스크바를 부르고 싶은데 자꾸 홈으로 가거나 원치 않을 때 튀어나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지연 시간은 짧게, 민감도는 태스크바 우선으로, 그리고 유지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해보세요. 이제 내가 원할 때만 정확하게,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스마트한 태스크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스크바를 불러올 때는 화면 하단을 아주 살짝만 쓸어 올리고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쓸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타입 전환을 켜두면 앱스 버튼을 길게 눌러 태스크바를 화면에 고정시키거나 다시 플로팅 모드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우 유연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두면 이제 폴드의 광활한 대화면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보석, 엣지 패널을 200% 활용해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조금 지치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즐거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엣지 패널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켜면 이제 엣지 패널에 앱을 무한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앱 이름까지 함께 표시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죠. 펜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앱 이름 표시를 꺼주세요.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최근 앱 보기 기능도 활성화하면 엣지 패널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최근 사용한 앱들을 바로 확인하고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패널의 활용법을 정의해 봅시다. 특정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열지
분할 화면으로 열지 혹은 팝업 화면으로 열지를 미리 지정해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나 메시지 앱처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봐야 하는 앱들은 팝업 화면으로 설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엣지 패널에서 해당 앱을 누르면 현재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팝업 창으로 실행되어 완벽한 멀티태스킹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명확한 사용 공식이 생겼습니다. 태스크바는 앱 전환용, 엣지 패널은 추가 작업용 팝업 실행용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폴드칠을 훨씬 더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최근 앱 화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봅시다. 기본 설정인 틸트 스택 방식은 화면이 겹쳐 보여서 폴드의 넓은 화면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진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홈 화면 설정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홈 화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먼저 앱 아이콘 세팅을 켜고 아이콘 크기는 90% 정도로 살짝 줄여주세요. 그리고 라벨 표시는 과감히 꺼버리세요.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인지할 수 있고 훨씬 미니멀하고 세련된 홈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반복을 켜두면 홈 화면을 무한 스크롤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홈 화면과 커버 화면의 앱 배열은 기본보다 한 단계씩 늘려 더 많은 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팝업 폴더를 켜고 위치 중앙 고정을 선택하면 이제 폴더를 열 때마다 화면 중앙에 깔끔하게 나타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의 즐겨찾기, 즉 독 영역입니다. 여기에 앱을 5개 이상 두면 커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좌우로 스크롤도 되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버 화면에서는 태스크바도 쓸 수 없으니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먼저 독 영역을 과감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홈업의 홈화면 설정에서 페이지 인디케이터 숨기기와 DIY 홈크린을 켜고 즐겨찾기 표시는 꺼주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독이 사라진 아주 깨끗한 화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공간을 여러분의 캔버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오른쪽 위에 DIY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앱과 위젯들을 원하는 위치에 마음껏 재배치해 보세요. 결과물을 볼까요? 메인 화면은 하단에 빈 공간 없이 꽉 찬 쾌적한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할 땐 태스크바로 앱을 전환하거나 엣지 판넬로 팝업을 띄울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모든 앱들을 슬라이드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고 폴더를 통해 태스크바에 등록된 앱들을 실행하는 등 모든 기능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홈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갤럭시 폴드 7의 사용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을 직접 만져보고 실험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용 습관과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폴드 7이 공장에서 막 나온 똑같은 제품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비서이자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IT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특히 삼성의 역작, 갤럭시 폴드 7처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기를 처음 펼쳤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얇고 가벼운 혁신은 손에 쥘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죠.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이 강력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어딘가 익숙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쓰던 폰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왔기에 사용 경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기에서 무언가 더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놀라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갤럭시 사용자들을 위한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 굿락의 새로운 홈업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현재 폴드 7 사용자들만을 위해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홈업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 7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손에 완벽하게 맞는 기기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폴드 7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홈업 모듈을 찾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홈업을 실행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7가지 메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모든 스위치를 켜서 잠재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첫 번째 여정은 제스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죠. 홈 화면으로 나가거나 앱을 전환하는 이 작은 동작에 감성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과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을 모두 켜주세요. 홈 제스처 메뉴에 들어가면 클래식, 엘리강스, 다이내믹, 스위트 등 여러 선택지가 보입니다. 클래식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엘리강스는 이름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이내믹은 저처럼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스위트는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듯 화면이 작아지는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급 튜닝에 들어가면 마치 개발자의 연구실에 들어온 듯한 세밀한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감세, 스케일, 시간 등을 직접 조절하며 세상에 없는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세값을 조절하고 배경화면 스케일을 키우면 앱은 튕기듯 사라지면서 배경은 천천히 축소되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죠. 홈 화면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앱이 실행되는 속도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보여드리죠. 기존의 속도가 보통이었다면 빠름을 거쳐 매우 빠름, 즉 속도 99에 도달하면 앱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그야말로 팡하고 화면이 터지듯 열립니다. 답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폴드 대화면의 핵심, 태스크바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홈업의 태스크바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플로팅 효과, 편집, 빠른 타입 전환, 이 세 가지를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로팅 효과는 태스크바가 나타날 때의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보다 픽셀 효과를 선택하면 마치래고 블록이 조립되듯 재미있게 나타나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타 옵션입니다.
폴드를 쓰다 보면 태스크바를 부르고 싶은데 자꾸 홈으로 가거나 원치 않을 때 튀어나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지연 시간은 짧게, 민감도는 태스크바 우선으로, 그리고 유지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해보세요. 이제 내가 원할 때만 정확하게,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스마트한 태스크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스크바를 불러올 때는 화면 하단을 아주 살짝만 쓸어 올리고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쓸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타입 전환을 켜두면 앱스 버튼을 길게 눌러 태스크바를 화면에 고정시키거나 다시 플로팅 모드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우 유연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두면 이제 폴드의 광활한 대화면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보석, 엣지 패널을 200% 활용해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조금 지치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즐거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엣지 패널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켜면 이제 엣지 패널에 앱을 무한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앱 이름까지 함께 표시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죠. 펜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앱 이름 표시를 꺼주세요.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최근 앱 보기 기능도 활성화하면 엣지 패널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최근 사용한 앱들을 바로 확인하고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패널의 활용법을 정의해 봅시다. 특정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열지, 분할 화면으로 열지, 혹은 팝업 화면으로 열지를 미리 지정해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나 메시지 앱처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봐야 하는 앱들은 팝업 화면으로 설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엣지 패널에서 해당 앱을 누르면 현재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팝업 창으로 실행되어 완벽한 멀티태스킹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명확한 사용 공식이 생겼습니다. 태스크바는 앱 전환용, 엣지 패널은 추가 작업용 팝업 실행용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폴드7을 훨씬 더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최근 앱 화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봅시다. 기본 설정인 틸트 스택 방식은 화면이 겹쳐 보여서 폴드의 넓은 화면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진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홈 화면 설정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홈 화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먼저 앱 아이콘 세팅을 켜고 아이콘 크기는 90% 정도로 살짝 줄여주세요. 그리고 라벨 표시는 과감히 꺼버리세요.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인지할 수 있고 훨씬 미니멀하고 세련된 홈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반복을 켜두면 홈 화면을 무한 스크롤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홈 화면과 커버 화면의 앱 배열은 기본보다 한 단계씩 늘려 더 많은 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팝업 폴더를 켜고 위치 중앙 고정을 선택하면 이제 폴더를 열 때마다 화면 중앙에 깔끔하게 나타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의 즐겨찾기, 즉 독 영역입니다. 여기에 앱을 5개 이상 두면 커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좌우로 스크롤도 되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버 화면에서는 태스크바도 쓸 수 없으니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먼저 독 영역을 과감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홈업의 홈화면 설정에서 페이지 인디케이터 숨기기와 DIY 홈크린을 켜고 즐겨찾기 표시는 꺼주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독이 사라진 아주 깨끗한 화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공간을 여러분의 캔버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오른쪽 위에 DIY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앱과 위젯들을 원하는 위치에 마음껏 재배치해보세요. 결과물을 볼까요? 메인 화면은 하단에 빈 공간 없이 꽉 찬 쾌적한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할 땐 태스크바로 앱을 전환하거나 엣지 판넬로 팝업을 띄울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모든 앱들을 슬라이드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고 폴더를 통해 태스크바에 등록된 앱들을 실행하는 등 모든 기능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홈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갤럭시 폴드 7의 사용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을 직접 만져보고 실험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용 습관과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폴드 7이 공장에서 막 나온 똑같은 제품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비서이자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IT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특히 삼성의 역작, 갤럭시 폴드 7처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기를 처음 펼쳤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얇고 가벼운 혁신은 손에 쥘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죠.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이 강력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어딘가 익숙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쓰던 폰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왔기에 사용 경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기에서 무언가 더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놀라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갤럭시 사용자들을 위한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 굿락의 새로운 홈업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현재 폴드 7 사용자들만을 위해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홈업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 7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손에 완벽하게 맞는 기기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폴드 7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홈업 모듈을 찾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홈업을 실행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7가지 메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모든 스위치를 켜서 잠재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첫 번째 여정은 제스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죠. 홈 화면으로 나가거나 앱을 전환하는 이 작은 동작에 감성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과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을 모두 켜주세요. 홈 제스처 메뉴에 들어가면 클래식, 엘리강스, 다이내믹,
스위트 등 여러 선택지가 보입니다. 클래식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엘리강스는 이름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이내믹은 저처럼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스위트는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듯 화면이 작아지는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급 튜닝에 들어가면 마치 개발자의 연구실에 들어온 듯한 세밀한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감세, 스케일, 시간 등을 직접 조절하며 세상에 없는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세값을 조절하고 배경화면 스케일을 키우면 앱은 튕기듯 사라지면서 배경은 천천히 축소되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죠. 홈 화면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앱이 실행되는 속도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보여드리죠. 기존의 속도가 보통이었다면 빠름을 거쳐 매우 빠름, 즉 속도 99에 도달하면 앱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그야말로 팡하고 화면이 터지듯 열립니다. 답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폴드 대화면의 핵심, 태스크바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홈업의 태스크바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플로팅 효과, 편집, 빠른 타입 전환, 이 세 가지를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로팅 효과는 태스크바가 나타날 때의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보다 픽셀 효과를 선택하면 마치 레고, 블록이 조립되듯 재미있게 나타나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타 옵션입니다. 폴드를 쓰다 보면 태스크바를 부르고 싶은데 자꾸 홈으로 가거나 원치 않을 때 튀어나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지연 시간은 짧게, 민감도는 태스크바 우선으로, 그리고 유지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해보세요. 이제 내가 원할 때만 정확하게,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스마트한 태스크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스크바를 불러올 때는 화면 하단을 아주 살짝만 쓸어 올리고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쓸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타입 전환을 켜두면 앱스 버튼을 길게 눌러 태스크바를 화면에 고정시키거나 다시 플로팅 모드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우 유연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두면 이제 폴드의 광활한 대화면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보석, 엣지 패널을 200% 활용해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조금 지치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즐거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엣지 패널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켜면 이제 엣지 패널에 앱을 무한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앱 이름까지 함께 표시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죠. 펜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앱 이름 표시를 꺼주세요.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최근 앱 보기 기능도 활성화하면 엣지 패널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최근 사용한 앱들을 바로 확인하고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패널의 활용법을 정의해 봅시다. 특정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열지, 분할 화면으로 열지, 혹은 팝업 화면으로
열지를 미리 지정해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나 메시지 앱처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봐야 하는 앱들은 팝업 화면으로 설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엣지 패널에서 해당 앱을 누르면 현재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팝업 창으로 실행되어 완벽한 멀티태스킹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명확한 사용 공식이 생겼습니다. 태스크바는 앱 전환용, 엣지 패널은 추가 작업용 팝업 실행용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폴드칠을 훨씬 더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최근 앱 화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봅시다. 기본 설정인 틸트 스택 방식은 화면이 겹쳐 보여서 폴드의 넓은 화면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진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홈 화면 설정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홈 화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먼저 앱 아이콘 세팅을 켜고 아이콘 크기는 90% 정도로 살짝 줄여주세요. 그리고 라벨 표시는 과감히 꺼버리세요.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인지할 수 있고 훨씬 미니멀하고 세련된 홈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반복을 켜두면 홈 화면을 무한 스크롤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홈 화면과 커버 화면의 앱 배열은 기본보다 한 단계씩 늘려 더 많은 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팝업 폴더를 켜고 위치 중앙 고정을 선택하면 이제 폴더를 열 때마다 화면 중앙에 깔끔하게 나타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의 즐겨찾기, 즉 독 영역입니다. 여기에 앱을 5개 이상 두면 커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좌우로 스크롤도 되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버 화면에서는 태스크바도 쓸 수 없으니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먼저 독 영역을 과감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홈업의 홈화면 설정에서 페이지 인디케이터 숨기기와 DIY 홈크린을 켜고 즐겨찾기 표시는 꺼주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독이 사라진 아주 깨끗한 화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공간을 여러분의 캔버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길게 눌러 오른쪽 위에 DIY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앱과 위젯들을 원하는 위치에 마음껏 재배치해보세요. 결과물을 볼까요? 메인 화면은 하단에 빈 공간 없이 꽉 찬 쾌적한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할 땐 태스크바로 앱을 전환하거나 엣지 판넬로 팝업을 띄울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모든 앱들을 슬라이드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고 폴더를 통해 태스크바에 등록된 앱들을 실행하는 등 모든 기능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홈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갤럭시 폴드 7의 사용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을 직접 만져보고 실험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용 습관과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폴드 7이 공장에서 막 나온 똑같은 제품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비서이자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IT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특히 삼성의 역작, 갤럭시 폴드 7처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기를 처음 펼쳤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얇고 가벼운 혁신은 손에 쥘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죠.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이 강력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어딘가 익숙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쓰던 폰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왔기에 사용 경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기기에서 무언가 더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놀라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갤럭시 사용자들을 위한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 굿락의 새로운 홈업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현재 폴드 7 사용자들만을 위해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홈업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폴드 7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손에 완벽하게 맞는 기기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폴드 7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홈업 모듈을 찾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홈업을 실행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7가지 메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모든 스위치를 켜서 잠재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봅시다. 첫 번째 여정은 제스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죠. 홈 화면으로 나가거나 앱을 전환하는 이 작은 동작에 감성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과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을 모두 켜주세요. 홈 제스처 메뉴에 들어가면 클래식, 엘리강스, 다이내믹, 스위트 등 여러 선택지가 보입니다. 클래식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엘리강스는 이름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이내믹은 저처럼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스위트는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듯 화면이 작아지는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급 튜닝에 들어가면 마치 개발자의 연구실에 들어온 듯한 세밀한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감세, 스케일, 시간 등을 직접 조절하며 세상에 없는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세값을 조절하고 배경화면 스케일을 키우면 앱은 튕기듯 사라지면서 배경은 천천히 축소되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죠. 홈 화면으로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앱이 실행되는 속도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보여드리죠. 기존의 속도가 보통이었다면 빠름을 거쳐 매우 빠름, 즉 속도 99에 도달하면 앱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그야말로 팡하고 화면이 터지듯 열립니다. 답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폴드 대화면의 핵심, 태스크바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홈업의 태스크바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플로팅 효과, 편집, 빠른 타입 전환, 이 세 가지를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로팅 효과는 태스크바가 나타날 때의 애니메이션인데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보다 픽셀 효과를 선택하면 마치래고 블록이 조립되듯 재미있게 나타나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타 옵션입니다. 폴드를 쓰다 보면 태스크바를 부르고 싶은데 자꾸 홈으로 가거나
원치 않을 때 튀어나와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지연 시간은 짧게, 민감도는 태스크바 우선으로, 그리고 유지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해 보세요. 이제 내가 원할 때만 정확하게,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스마트한 태스크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스크바를 불러올 때는 화면 하단을 아주 살짝만 쓸어 올리고 홈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쓸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타입 전환을 켜두면 앱스 버튼을 길게 눌러 태스크바를 화면에 고정시키거나 다시 플로팅 모드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우 유연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두면 이제 폴드의 광활한 대화면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작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보석, 엣지 패널을 200% 활용해 봅시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조금 지치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즐거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엣지 패널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켜면 이제 엣지 패널에 앱을 무한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앱 이름까지 함께 표시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죠. 펜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앱 이름 표시를 꺼주세요.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최근 앱 보기 기능도 활성화하면 엣지 패널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최근 사용한 앱들을 바로 확인하고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패널의 활용법을 정의해 봅시다. 특정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열지, 분할 화면으로 열지, 혹은 팝업 화면으로 열지를 미리 지정해두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나 메시지 앱처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봐야 하는 앱들은 팝업 화면으로 설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 엣지 패널에서 해당 앱을 누르면 현재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팝업 창으로 실행되어 완벽한 멀티태스킹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명확한 사용 공식이 생겼습니다. 태스크바는 앱 전환용, 엣지 패널은 추가 작업용 팝업 실행용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폴드칠을 훨씬 더 전문가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최근 앱 화면을 새롭게 디자인해 봅시다. 기본 설정인 틸트 스택 방식은 화면이 겹쳐 보여서 폴드의 넓은 화면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미학적으로 아주 예쁘진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실용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홈 화면 설정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홈 화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먼저 앱 아이콘 세팅을 켜고 아이콘 크기는 90% 정도로 살짝 줄여주세요. 그리고 라벨 표시는 과감히 꺼버리세요. 아이콘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인지할 수 있고 훨씬 미니멀하고 세련된 홈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반복을 켜두면 홈 화면을 무한 스크롤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홈 화면과 커버 화면의 앱 배열은 기본보다 한 단계씩 늘려 더 많은 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팝업 폴더를 켜고 위치 중앙 고정을 선택하면 이제 폴더를 열 때마다 화면 중앙에 깔끔하게 나타나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의 즐겨찾기, 즉 독 영역입니다. 여기에 앱을 5개 이상 두면 커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좌우로 스크롤도 되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버 화면에서는 태스크바도 쓸 수 없으니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지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먼저, 독 영역을